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라인 강의 참여하신 분께서 제 강의가 맨날 똑같은 거 아니냐고 뭐라 하셔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실전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코너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시니까 기본적인 거 하고 실전적인 얘기를 할게요. 예, 일단은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쭉 할 건데 오늘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볼게요. 마우스가 예. 네, 일단은 이 강의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분한테 알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방송국 이제 JTBC 방송국 사장이시면 사실 방송 한 번만 때리면은 많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매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과 유사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거고요. 인터넷 방송도 SNS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책적 컨설팅을 알리고 알려서 그리고 결국은 예비 멘티기업 확보하자. 그리고 그 알린 사람이 정책적 컨설턴트로서 돈을 버는 방법을 이 SNS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정책적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걸 보고 제 지인분이 엊그제 찾아오셨어요. 제 협회로.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이 SBS의 계열 업체 중에서 SBS CNBC라고 해서 경제뉴스 채널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보도국장님이 저희 협회에 찾아왔습니다. 협회에 찾아와서 제가 하는 이 방송을 인터넷 방송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자기네 방송국에 30분짜리 프로를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방송으로 지금 구성 기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10만 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만 중소기업에게 정책 자금을 알리고 어떤 자금이 있는지 알려주고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방송에서 왜 이렇게 직접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그레인, 스투핏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기업들 대표님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든 만나서 스튜디오에서 직접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해주고 있는 기업들을 홍보해주는 코너도 넣고 해가지고 재밌는 방송 프로그램 한 30분짜리 만들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예비 멘티가 확보하고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약간 광고 영상을 이제 송출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구성 계획을 짜고 있고요. 잘하면 아마 중반이나 올해 중반 여름쯤이나 가을쯤에는 저희 협회가 후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정치적 컨설팅이 무엇인지 알리고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예비 멘티 기업들한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알림으로써 예비 멘티 기업들이 확보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제가 돈을 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이제 예비 멘티 기업 모아가지고 서울지회에서 저희가 다 돈을 벌 겁니다. 제 강의 듣는 분들이 서울지회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다른 지회는 나름대로 지부장이나 지회장님이 열심히 또 알리겠죠. 그죠? 다양한 툴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 어떤 그런 단체 같은 데 나가시는 분 계시니까 저는 그런 데 안 나가고 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미디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를 우리 모든 전문위원들이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 모든 미디어를 못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가져보자. 그 소셜 미디어를 갖는 방법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 아직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목표는 박수 치신 분이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배우 조종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연 안 할 겁니다. 저는.
일단은 뭐 많이 들어보시 아시겠지만 SNS 마케팅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 사례 분석, 그래서 이제 플랫폼 분석, 실무 전략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 분석까지만 하고, 프로세스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오늘 대표적인 SNS인 블로그와 카페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블로그와 카페 얘기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네, 조홍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블로그와 카페를 이용해서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위해서 한 3주 전부터 지금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해봤는데, 제가 한 5개 정도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SNS 마케팅이 무엇이냐? SNS가 뭔지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그 위원님들이 SNS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뭔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게 SNS인지 모르는 것 뿐인데, 요즘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어플이 뭐죠?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이제 제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무료 문자를. 메시지도 보내고 유튜브 링크도 보내고 문서 파일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표적인 SNS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SNS가 가면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되는 관계망을 구축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전화번호만 알면 그 사람하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인터넷에 아이디만 알면 그 사람의 블로그를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만든 모바일 블로그라는 포스트를 볼 수 있고, 어떤 그 이제 특정한 주제로 만들어진 카페에 가입을 해서 회원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 저희 협회를 알게 된 정실미라는 카페가 있죠.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움이라는 카페가 있죠. 거기는 정책자금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죠. 그죠? 그런 카페라든가 모바일 카페라고 쓰는 밴드, 카카오톡,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폴라, 유튜브, 아프리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아프리카 TV까지 이런 모든 어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다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시는 걸 거예요.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뭐 일단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 알리고 모집하고 가르치고 주문하고 판매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하면 그거예요. 그 마케팅은 세일즈는 아니고요. 세일즈는 그 파는 거, 영업이잖아요. 영업과 PR, 그러니까 알리는 거, 프로모션, 영업과 알리는, 그러니까 광고와 영업을 합치는 걸 갖다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예. 쉽게 해서 쉽게 해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알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알리는 것. 네. 앉으세요. 마케팅은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SNS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 알리는 행위를 SNS라고 하는 그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서 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알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알릴 건데 누구한테 알릴 것이냐를 정해놓고 알리면 되겠죠. 그죠? 그 얘기 좀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예. 실제로 그러면 이 SNS는 저희는 이제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법이나 정책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겠다고 하는 건데, 다른 기업들도 알리고 있는 거겠죠. 알리고 있겠죠. 그죠?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갖다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우리 당당님이 또 똑같은 거 한다고 뭐라 할 수 있는데, 뭐 되게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알리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소개하는 거고요. 남해 그 저쪽 그 따끔마린 남해에 613 여관이라는 조그만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이 사실 남해까지 가서 여관에 가서 묵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여관이 그래서 자기는 여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린 거죠. 계속 건물이 깔끔하다, 실내 인테리어가 좋다, 오면 그 주인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다, 젊은 여행자들이 많이 온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알렸는데요. 그걸 어디서 알렸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린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좀 이따가 이제 오늘은 제가 플랫폼별 분석 안 할 거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 가장 대표적인 SNS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야 할 SNS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의 3, 40대 직장인들, 3, 40대 그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가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리면 바로바로 반응이 와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알린 것처럼 이 여관의 주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죠? 소상공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여관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리기도 하고 여관의 주인과 연락하고 싶으면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연락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알리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소개와 함께 자기네 기업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소기업이면 그 연락을 대표가 직접 받을 거고 이제 약간 이제 중소기업이게 되면 홍보 담당자나 마케팅 담당자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대표하고 연락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페이스북은요,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그 페이스북에 있는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가면 좋아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홈페이지는 좋아요를 눌러서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보면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쭉 해보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들 중에는 꼭 그 회사의 대표가 있더라라는 거죠. 참고로 제 페이스북인데요. 참고 저희 아이의 사진 잠깐 나오네요. 자, 볼까요? 저희가 그 페이스북에는 검색 기능 있죠.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제조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 제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요거는 뭐 이제 다른 분인데 이건 제 친구분들일 거고 페이스북 안에도 카페 기능 같은 게 있고요. 블로그 기능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방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컴퓨터 느려가지고 빨리 돈 벌어서 컴퓨터 바꿔야 하는데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데 컴퓨터 느려요. 너무 느려요. 보면 이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 수출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회원이 1800명 정도 있네, 그죠? 우리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도 카페처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검색이 다 될 거니까. 화장품 제조로 검색을 해서 검색하면 여기 보면 멤버가 1800명 있는데 이분들은 다 누굴까요? 이분들은 어쨌든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한번 볼까요? 누군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송이건님을 한번 볼게요. 왠지 화장품 사용자 같지는 않아 보여서 들어가 정보를 눌러봤더니 직장 정보가 없네. 여자분이 대표일까? 하여튼 보통 이런 카페에 가보면 이렇게 화장품 제조, 유통 이런 거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모임이 여기 보면 이거 MBC 아나운서는 이분은 왜 아나운서가 이런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왠지 성의가 없는 커뮤니티 같아요.
뭐 하여튼 뭐 관련해서 모였긴 한데 제가 오늘은 이런 내용은 좀 이따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페이스북은 그 이제 그 굉장히 기억하실 게 뭐냐면 3, 40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다. 우리의 그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페이스북에다가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북에다가 딱 뭘 만들었냐면 제 페이지에 보면 제 명함을 올려놨어요. 아예. 올려놓고 제 소개글에다가 돈이 되는 저기 마켓 뭐 정치적 컨설턴트라고 소개를 해놨죠. 아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을 때 제가 이제 친구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정책 컨설턴트고 명함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일일이 지금 다 찾을 수 없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알리는 홈페이지 운영하는 기업도 꽤 많다. 그 업체 중에는 이런 여관 같은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뭐 음식점 같은 데도 있지만 뭔가 제조하는 제조업들도 있고요. 유통회사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의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다음 사례는요. 저희가 이렇게 강의한 영상이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죠. 그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BS, CNBC에서 연락이 온 게 제가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올리면 그 영상을 누군가 보는데 그렇게 영상 올려서 보는 걸 이용해서 이제 알리는 대표적인 회사가 볼보입니다. 볼보 트럭이라는 회사가 볼보 트럭 하면은 되게 튼튼한 걸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그냥 차가 튼튼하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정말 이제 차가 부딪혔을 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다는 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꾸준히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올려간 영상이 총 8,300만 번 정도의 조회수가 나온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전문위원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뭐 BJ 굿머니님, 이태영님 같은 BJ 요한님 같이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분들이 왜 인터넷 방송을 할까요? 나름대로 SNS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장비를 만들기 힘드니까 협회가 제공하는 이 장비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출연해서 방송을 함으로써 자기가 나오는 영상을 알림으로써 그 영상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컨설팅이나 이제 그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기업들도 이렇게 유튜브라는 SNS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례는요. 저희가 이제 카톡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라는 걸 하는데 카카오톡에는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야지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 오픈톡이라고 해가지고 웹사이트 주소만 알면은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채팅창 만드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냥 이제 글을 올릴 때 어디가 이제 나중에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무조건 전화번호를 넣으면 전화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왠지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오픈 채팅방 같은 거 하나 열어놓고 글로 들어와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담해 드릴게요. 라든가 뭐 제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려드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등록하게 되면 전화번호 몰라도 되니까 카카오톡 아이디로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 협회도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었죠. 그죠? 옐로우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코테라는 아이디 검색하면 저희 협회 상담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 기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덜란드 항공 같은 이제 항공사가 여기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중국인 여행객들 잡고 싶어서 중국의 대표적인 카카오톡인 위챗을 이용해서 위챗에다가 이제 그 네덜란드 항공사 공식 채팅 그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네덜란드 항공을 이용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면 각종 문의를 그 위챗을 통해서 이제 문의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24시간 동안 24시간 실시간 응대하는 이제 직원을 통해 가지고 뭐 비행기가 늦어요. 뭐 잘못 내렸는데 짐을 놓고 내렸어요라든지 뭐 다양한
뭐 이제 자리가 불편해 뭐 이런 다양한 문의사항들을 이제 이 메신저로 이제 연락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해동을 해결해 준 거죠. 탑승객도 있겠지만 예비 탑승객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컨설팅 하다 보면 그 이제 멘티 기업 대표들과 이제 실무자하고 카톡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미 협약하는 업체들이고 예비 멘티 기업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가두리 양식 하시는 분들도 카톡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카톡방에 다 초대는 못하고 1대1로 기업별로 카톡방 만들어갖고 얘기를 하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하는 것도 일종의 SNS 마케팅이라는 거죠. 기업들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냥 저희가 불특정 다수한테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광고지를 만들어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광고지 만들어 뿌리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것과 유사한 SNS가 바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물론 제가 친구를 맺은 사람한테만 뿌려줄 수도 있지만 친구 맺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한테 막 마치 메가폰을 들고 외치는 것처럼 막 알리는 무조건 외치는 그러니까 이 트위터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죠?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인 그 도널드 트럼프가 맨날 트위터에다가 올리잖아요. 그죠? 트위터 통해서 얘기를 쓰고 그거를 기자들이 받아서 방송에 뉴스가 나오죠. 그죠? 그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날 친구 등 팔로우를 해.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명인들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 유명인은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방송에 나오게 되면 유명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트위터를 이용하기보다는 페이스북 통해서 지인들과 연결하는 형태의 SNS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들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또 페이스북 사례가 하나 더 있죠. 아까는 그 여행사 이제 여관이고요. 이번에는 이케아라고 하는 그 아시죠? 이케아? 여기 이케아라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케아에서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했었죠. 지금은 아니고. 이케아 제품을 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그 사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태깅을 해버리면 그 태깅을 해준 선착순으로 해서 그 실제 제품을 선물로 보내준 이벤트인데 그러니까 이케아라는 페이스북을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한테 하는 이벤트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저희 협회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한국기술개발협회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뭐 선착순으로 저희 있잖아요. 릴레이 그 무상 진단 무상 상담 그런 저기 있죠. 저희 상품권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거 같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선착순을 뭘 했을 경우에 뭐 이벤트 상품을 드린다든지 선착순을 뭘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카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카페에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선착순 몇 분한테는 제가 자세하게 과제를 설명해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세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했고 그분한테는 제가 R&D 역량진단 신청서를 보내드렸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비 멘티가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이따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기록을 다 보여드릴게요. 이 SNS 마케팅을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저희 협회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교육견들이 교육만 받으면 교육만 받고 끝나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면 혹시 업체를 매칭을 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매칭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협회도 나름대로의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하게 운영하는 그 SNS가 다음에 있는 정실미라는 카페 회원 17,000명 있는 회원 카페고요. 이 카페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들 공고를 올리게 되면 그걸 보고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다음 카페에 올려놓으면 검색이 다 됐잖아요. 다음도 검색이 되고 구글도 검색이 되고 뭐 네이버도 검색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런 검색을 통해 가지고 정책자금이라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 카페에 올라있는 글들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신청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전문위원한테 매칭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고요. 카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18,000명이 넘는다고 하시네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인수한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인스타그램은 최근에 젊은 이용자들이 젊은 20대 사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었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 보시는 것 같아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제품 사진들 올리는 걸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컨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협회에서 또 카카오톡 아이디 코테라라는 거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코테라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예전에 방송하다가 지금 그만두신 뭐 BJ 해피님, 뭐 지금 안 하고 계신 BJ 빅머니님을 포함해서 제가 BJ 뭉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매주 목요일날 저녁 9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한 거를 가지고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면서 유튜브를 또 검색해서 보게 만드는 거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 네이버보다 구글 검색 엔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구글에서 검색하게 되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천과제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라고 검색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되면 구글에서 창업성장 과제를 검색하게 되면 제가 나오는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영상에서 속에서 이제 어떤 과제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그 제 방송에 항상 제 연락처를 넣어놓습니다. 제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나 카카오톡 아이디 넣어놓죠. 그래서 그 연락을 하시라고. 그걸 보시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 협회로 그냥 전화하는 거죠. 협회로 전화해서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것도 알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을 알리는 거니까 이렇게 알리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협회도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이겁니다. 어떤 SNS를 이용해서 마케팅 알릴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거기에 가입하시고 프로필을 잘 만들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서 그 친구를 만드는 건 뭐냐면 제가 올리는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독자를 많이 만들고 그 카페 같은 데 가입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 꾸준히 올린다. 그리고 컨택해서 메시지 보내고 쿠폰 같은 거 보낸다.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예비 멘티 기업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건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이론적으로 하는 걸 그만두고 오늘은 제가 블로그하고 카페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블로그와 카페는 저희 협회는 정신미 카페를 다음에다 만드셨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네이버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것도 좋지만 PC에서는 네이버를 검색을 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하려면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강의를 하고 나서 다음 달에는 강의할 때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잘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아이디만 있으면 블로그를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블로그만 꾸준히 그리고 예전에는 네이버가 파워블로거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방문자가 일정 이상 되는 분들이 상위 노출이 되면서 그분들한테 글을 쓰게 달라고 해서 돈을 주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네이버가 이제 그런 게 하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런 파워블로거 우선 노출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누구라도 올리면 우선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올리면 정치세금이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는 블로그를 예쁘게 만들 수 없어요. 그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사진 하나 딱 넣고 제 닉네임만 그냥 이제 기업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기업 치어리더라고 해서 넣었고요. 여기다가 중소기업 정책경을 코칭하는 기업 R&D 지도사 박태준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넣는 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제 프로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정책 경영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거기다 컨텐츠 올리고 있는데 어떤 걸 올렸냐면 이걸 뭔가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힘들 텐데 올라간 거 보면 일단은 제일 먼저 제 소개를 올렸겠죠. 그죠? 정치성 컨설턴트 박태진입니다 하면서 제 명함 하나 올렸어요. 명함 사진다 올리고 정부 지원제를 활용하고 싶어 보이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죠. 그냥
이 글을 몇 명이 봤을까요? 이 글을 40명이 봤네요. 누적이니까 뭐 한 3주 만에 40명이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명함을 40명한테 줄 수 있습니까? 40명 만나서 주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제 이제 명함을 봤을 거고 그 중에 몇 명은 저장됐고 전화번호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그냥 오다 가다 블로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정책자금이라는 검색어를 쳐서 들어왔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키워드가 박태준을 검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를 올린 게 연구소와 연구 전담부서 설립하세요라고 올렸어요. 요걸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교육받을 때 받은 거죠, 그죠? 제가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 넣어놨죠, 그죠? 이거는 몇 명이 봤을까요? 이 누적이 20명이네요. 이거는 연구소가 별로 인기가 없네요, 그죠?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올해 그 중소기업 중기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라는 글이 올라왔죠. 통합공고 가지고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통합공고가 되었네요. 이거를 요약한 내용에서 공유합니다. 이때 저희 협회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카페다가 정신 및 카페에서 써왔다는 얘기를 출처를 밝히면은 무료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해서 출처를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카페 링크를 넣어놓고 그리고 내용을 썼죠. 내용은 그대로 카펜페이스에서 붙였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우리 협회 그 정신민 카페에 올라온 것들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죠. 이렇게 쓰면 되게 쉽죠, 그죠? 이 글은 보려면 뭐 어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뭐 이런 정도로 검색을 했겠죠. 이것도 뭐 20명 정도밖에 안 봤네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올린 게 얼마 전에 뭐냐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들 창업 지원 사업 공모를 올렸습니다. 각종 창업 지원 사업들을 올렸죠, 그죠? 이거 저희 정신민 카페에 있는 그대로 받아 올린 겁니다. 파일도 첨부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소상공인 지원 자금 지원 계획 같은 걸 올렸죠,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드디어 이 내용 읽어보시면 어서 많이 보던 글이죠, 그죠? 여러분들 다 쪽지를 받았던 내용일 거예요. 그냥 받은 거 갖고 그냥 올린 겁니다. 제가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올렸더니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을까요? 그 드디어 첫 번째 댓글 달린 거죠. 댓글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이게 제가 단 글이군요. 이렇게 뭐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1억 5천짜리이기 때문에 2억짜리 과제는 뭐 4차 산업 관련된 혁명 아이템이면 2억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죠. 요거는 제가 조회수에서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한 20명 정도 보내는 거죠. 꾸준히 제가 올리는 글을 20명 정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속 20명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는 거죠, 저한테. 이게 누적이 되면 점점 늘겠죠, 그죠? 그리고 제품 공정 기술개발 사업도 올렸어요. 예. 이렇게 올렸고, 뭐 구매 조건 과제를 올렸네요, 그죠? 되게 쉽죠? 꾸준히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올리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올해 5번이 나오잖아요. 5번.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검색할 때마다 제 블로그가 검색이 될 겁니다. 제 명함을 보겠죠, 사람들이. 이제 소상공인 특화자금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렸죠. 뭔가 이제 블로그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직접 그 내용을 다 써야 한다는 거, 글을 쓴다는 거에 되게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글을 쓰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글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쭉 갖다 올리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막 마치 간단하게 카톡 보내듯이 써가지고 올릴 수 있다는 거. 올렸더니 아까 이제 글별로 조회수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제 블로그를 하루 평균 방문하는 몇 명이냐. 이게 하루 지금 한 20명 정도가 계속 보는 것 같네요. 그죠?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계속 보네요. 그죠?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애청자 한 20명 정도가 있는 방송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블로그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 블로그가 좋은 점 뭐냐면 계속 검색이 된다는, 계속 검색이 돼서 저는 창업성장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 글 하나 올렸지만 이 글이 언제 검색이 될지 모르고 언제 제가 지우지 않는 계속 검색이 될 거니까 꾸준히 누적만 하게 되면 방문자가 계속 늘 거고, 그걸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계속 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인내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죠?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그죠?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올려야 하니까. 꾸준히 올려가는 이제 블로그가 이제 그 인정받는 블로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블로그도 있지만, 그 다음은 카페입니다. 카페. 처음에 그 SNS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 특정한 관심사나 특정한 주제로 관련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온라인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카페입니다. 카페. 카페에는 이제 다양한 카페가 있을 건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뭐를 검색해 봤냐면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려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냐면 제조업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제조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조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제조라고 검색했는데, 제조라는 글이 있는 모든 카페를 찾는 게 아니고 제조라는 이름이 들어간 카페 이름에 제조가 들어간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소형수가 많은 대로. 그러다가 뭐 여기 캠핑타운 같은 경우는 캠핑타운이라는 캠핑용품 만드는 회사 하나고 자기는 혼자인데 회원이 많네요. 94,000명 있네요. 그죠? 여기는 품질 관리 품질 제조, 여기도 제가 가입을 나중에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가입은 안 했어요 아직은. 그 다음에 제가 가입한 데가 바로 식품 제조 카페입니다. 여기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제조 설비, 햇섭 인증 이런 것들 쭉 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카페예요. 식품 제조 관련된 네이버 1위 카페라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회원 카페에 가입하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그죠? 제가 회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가입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가입할 조건이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했더니 가입 허가가 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인사를 하러 갔죠. 가입 인사를 갔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하고 인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글을 쓰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자기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고, 보통 가입 인사하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소개하잖아요. 그죠? 없네요, 그냥. 아유, 제 걸 보겠습니다. 제 거. 여기다가 제가 가입 인사 쓴 지 한 3일 정도 지났더니 많이 검색하는 게 빠르겠다. 제가 그냥 가입할 땐 육회뭉치라고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제가 가입 인사 이렇게 쓴 거죠. 정치성 컨설팅을 하는 박태진입니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겠습니까? 아까 제가 블로그 올린 것처럼 명함 하나 넣고, 뭐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중소제조기업이 정부 지원제를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댓글이 16개 달렸어요.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쭉. 그리고 저희 코타를 알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 중에서 제가 두 분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 예약을 신청서를 보내드렸고, 이렇게 이제 저를 알리는 거죠. 그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제가 가입을 했더니 이 카페 운영자분께서 저한테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IT 시스템 경영이라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블로그에 올렸던 글 아시죠? 창업성장 과제가 공모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똑같이 올렸어요. 맞습니다. 방문 때보다 댓글이 더 많아요. 카페 회원이, 여기도 회원이 3만 명이 넘어요. 경실마다 회원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딱 올렸더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모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딱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두각을 나타낼 수만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의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물론 이 카페에 또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코테나 명함이 여러 개 나오면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좀 저와 다른 카페에서 활동하시면 좋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공장들 쭉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글을 또 여러 개 올렸어요. 하나만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는 그럼 다른 카페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조업은 제가 식품 제조 하나만 들어갔는데, 저희가 또 어떤 업체들 컨설팅하면 좋죠? 한번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다음을 찾은 게 뭐냐면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창업기업들. 스타트업을 검색했더니 여기서는 제가 이 카페를 검색했어요. 13,000명 정도 회원이 있는 스타트업 경영연구소라는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기는 좀 카페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정부 지원이라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서, 근데 여기가 다 게시판에 링크더라고요. 링크. 여기는 올릴 게 없고 자유 게시판에 올리고 있죠. 여기는 이거 검색해야겠네요. 워낙 많아서. 기업 지어 리더, 이거 못하네요. 이렇게 제가 창업성장 과제가 공모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렸죠. 되게 재밌는 건요, 이런 걸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죠. 제 블로그 글을 뭐 지금은 이제 좀 이제 한 3주 정도 했기 때문에 20명씩 보지만, 처음 안 만드신 분들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올리면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냥 보시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하시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상담이 편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정치적은 무엇이고요, 뭐가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상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듣고 했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와 다음에 카페가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에서 먼저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이 활동할 만한 카페를 찾으세요. 저는 네이버에서만 검색했는데 다음에도 해볼까요?
다음에는 제가 안 해봤는데 제조 한번 써볼까요? 제조 카페. 카페 검색을 했는데 카페 글 말고 카페 이름. 공장 합리화 운동 이런 데도 19,000명이네요, 회원이. 그죠? 제조 금양연합 신광이라는 사람. 제조말 금양업 하시는 분들 모임 있네요. 그죠? 근데 회원 2명밖에 없어요. 이런 데 가입해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도매 제조한 건설 쪽에 있는 분들. 하나온 트레이드. 뭐 하여튼 여기도 뭐 제품 소싱 같은 거니까 제품 업체들 들어있겠네요. 부천시 제조업 경영자 연합회. 이런 데가 좋아요. 그죠? 경영자 연합회. 그 CEO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들 들어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긴 41명밖에 없네요. 신발 제조 유통. 홈쇼핑 MD대 모임 이건 좀 별로고. 뭐 무역 제조 유통 창업 3,000명. 사실 이제 컨설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 중에 제 멘티 기업이 한 3개만 있어도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3만 개 뭐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제조업닷컴 이런 거 괜찮네. 그죠? 제조업닷컴 6,000명 정도 있네요. 모든 카페는요 누구나 가입,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사업자 등록증 보자고 하는 거 없으니까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하시고 거기서. 그리고 카페가 좋은 게 뭐냐면 카페 회원들끼리는 쪽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카페를 몇 개 가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R&D라고 해서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 OEM 제조 카페도 있고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하는 CEO 연합회도 있고. 근데 카페가 모든 카페가 다 활성화되는 회원은 4,000명 정도 있지만 글이 별로 안 올라와요. 조회수도 몇 개 안 나오고. 제가 이거 지금 저 여기도 똑같이 제 소개를 올렸는데 똑같이 올렸잖아요. 그죠? 올렸는데 여기는 이 카페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올라온 글들 대부분 뭐 채용 정보, 뭐 대출 정보 이런 거 올라와서 이 카페는 거의 죽은 카페라고 볼 수 있어요. 요긴 좀 이따가 빠져나와야죠. 제가 또 이제 찾은 카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아 그로스 파트너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베트남의 물건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보면 회원사 소개를 해서 가입한 회원들의 명단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분들의 메일도 있어요. 메일 주소. 여기 의료, 건강식품, 전기 온도 시스템 만들고 디자인하는 회사. 이게 기업 DB잖아요. 그죠? 투르자임이나 화장품 만드는 회사 있고 미디어캐스터 IT 기업도 있고요. 패션 디자인하는 패션 만드는 회사도 있고 다양한 회사도 있네.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회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알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분한테 이제 쪽지 통해서 1대1 채팅방을 만들 수 있고 이분들한테 쪽지를 보낼 수 있죠. 쪽지를 보냄으로써 안녕하세요. 뭐 정치자금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 R&D에서 박태준입니다. 뭐 귀사의 정치자금 지원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료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 가능한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업체 찾는 거죠. 저희가 이런 SNS를 이용해서 저희가 예비 멘티 기업을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려드리는 게 이제 오늘 강의 목표고요.
이런 카페가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대중국 창업, 중국에 창업하려는 업체들 모여 있고, 여기 1인 기업들. 근데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면 뭐가 좋으냐면, 한 곳에 올리면 죄다 그 공유해서 퍼다 나르기 좋아요. 그래서 매번 다른 거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따로 그냥 그런 정보 올리는 게 없어서 자유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녹두전 만드는 회사, 근데 제가 지금 제 가입한 카페 중에서 제일 괜찮은 카페가 식품제조 카페 같아요. 식품제조. 여기가 운영자도 되게 열심히 하고 회원수도 적당히 많고 글도 많이 올라오고 좀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용기 필요하신 분, 뭐 생산기 만드는 뭐 이런 분들 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저희의 예비 멘티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여기서 세미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교육 세미나 같은 게 있어서 식품 제조 관련된 거지만 식품 제조업들의 정치 자금 지원 뭐 활용 방안 뭐 이런 류의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운영자 지금 제안을 했고요. 좀 얘기가 좀 진행이 되면 한번 세미나 같은 거 해가지고 아예 그냥 영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리면 여러분들이 매번 새로운 업체 찾으려고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협회에서 연락 오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만 가지고 필요하면 핸드폰을 이렇게 알리는 걸로 알려봄으로써 예비 멘티 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크게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와 인터넷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SNS, 대표적인 SNS 서비스인 카페라는 기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비 멘티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업체 알리기라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특정 카페를 소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카페마다 이렇게 회원사를 알리는 코너를 만들어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특허받은 특허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저희 특허받은 편리한 위생 샌드위치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네요. 그죠? 용기를 생산 납품합니다. 이분한테 연락을 될 수 있겠네요. 그죠? 특허받은 위생적인 샌드위치 용기로 정치자금 받아보세요. 라고 쪽지 보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분이 답이 오면 다행인 거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쪽지 보내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카펜페이스에서 보내면 되니까. 윤활제를 만든 회사고요. 원두커피를 만든 회사네요. 그죠? 원두커피, 콜드브루 원액을 만드는 회사네요. 뭐 또 여기 보면 개업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창업기업이네요. 그죠? 창업한 기업이고요. 공장도 운영하고 있어요. 공정 계산도 할 수 있고요. 50평 정도의 소규모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원두를 만들어 팔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게 바로 기업 DB입니다. 이게 바로 카페가 바로 기업 DB고요. 카페만 잘 쓰면 기업 D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소스 회사입니다. 소스 회사. 뭐 다양한 소스를 만드는 회사네요. 네, 이런 곳 잘 보면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업체 찾을 수 있습니다. 빨간 양념이라는 회사군요. 빨간 양념. 예, 빨간 양념이라고 양념 만드는 회사의 블로그네요. 이 회사는 나름대로 자기 회사 알리려고 이제 블로그를 이용하고 카페를 이용하는 것 뿐인데요.
이렇게 이제 연락하잖아요, 다들. 고추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 여기다 하는 거죠. 해볼까요? 대표님, 소스를 개발하는 개발 자금을 정부에서 받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보세요 하면 되겠네.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분이 딱 보고, 이분이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에서는 글을 보다가 게시글 보기를 딱 누르게 되면 제가 썼던 글들이 쭉 나오죠. 제 소개글도 있을 거고, 제 이런 것들 제가 썼던 글도 있을 거고, 이런 제 소개글도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 사람이 이런 거구나. 한번 받아볼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강퇴 안 당합니다. 강퇴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강퇴 당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카페 안 가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카페만 하나 잘 찾으면 굉장히 손쉽게 그 멘티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식품 제조 업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 이 카페 들어오세요. 뭐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요. 아까 제가 했던 경기도 중소기업 CEO들 연합회 모임. 여기 제가 올려놨죠? 창업성 운영 가지고 공고되었습니다. 제가 이건 댓글 못 봤는데 여기 댓글 달려있었네요. 이것도 제가 단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그 잠재 고객들이 있을 만한 그런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세요. 여러분 소개하시고 되게 쉽게 빠르게 컨택이 올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중요한 건 그 카페가 글이 계속 올라오는 카페인지 회원수가 적당히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계속 운영되는 카페를 찾아가지고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만 했으니까 다음에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건요, 정책자금 같이 1차원적인 검색어를 쓰시면 저희 경쟁자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정책자금이라 검색을 해볼게요. 정책자금으로 검색하게 되면 정책자금 받아주는 업체들, 상담센터,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주로 운영하는 카페들이에요. 자기네 받아주겠다는 컨설턴트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영업하면 남의 나와바리에서 영업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능한 피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는데 IT는 너무 흔한 검색어. 무슨 검색어 있을까요? 로봇 좋네. 로봇은 저 가입 안 할게요. 찜하셨습니다. 로봇.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핸드폰 있으시니까 다 해보세요. 해가지고 먼저 찜하는 겁니다. 그냥 새삼. 그렇습니까? 네. 일단 이 카페 중에서 이제 아까처럼 제가 찾은 카페처럼 기업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론. 기업들이 가입하는 카페를 찾아요. 기업이. 드론을 사랑하는 사람들
뭐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건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럼 차라리 창업 카페 아니면 여성 창업 카페. 그죠? 여성 창업 카페 하면은 다 다단계 회사들이죠, 그죠? 창업 컨설팅, 창업 카페 같은 데 가면 융자가 되게 많아요. 융자하다는 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돈 내고 광고하지 말고 카페를 직접 운영하거나 카페에 들어가서 회원이 되시는 거죠. 우리 4차 산업 좋네요. 4차 산업, 창업, 4차 산업 창업. 뭐 키워드가 하나만 대단 법 없으니까. 여기 있네요. 미래를 준비한 1인 사업가들 모임 이런 거. 1인 창조기업 만들려는 분이죠, 그죠? 미사모. 여기는 한 2,500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여기 제가 예전에 작년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지금 온라인만 하고 여기 가입 인사 코너가 있네요, 그죠? 가입하면 가입 인사 할 수 있을 거고 멤버만 공개할 수 있고 여기 같은 분처럼 모임이 있나 봐요.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임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임에 나가서 명함을 돌리면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업체를 찾아가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우린 제조업과 관련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CEO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한테 제가 명함을 드릴 수만 있고 저희가 무슨 일 하는지 알리기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출근하는 게 아니니까 카페 잘 찾아가 될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서 이제 그럼 제가 원래 가던 강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계상 의원님 혹시 페이스북 하세요? 근데 주로 활동을 잘 안 해요. 네, 그럼 좋아요. 일단 볼게요. 가입을 하셨죠? 네. 이계상을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죠? 블로그도 있고 전 다 있어요. 카페만 없고. 카페를 만드시는 건 아니니까. 이게 사이가 경기도 꽤 상반기. 많네요, 그죠? 제 이름 굉장히 드문데. 이거 이계상 뭘 만들어야 되는지. 하여튼 일단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이 페이스북이 되게 좋은 거는요. 친구의 친구를 찾기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긴 한데 이분이 제가 아는 이계상님이라고 할게요. 이분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은 친구 한 명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 보면 파란색 버튼 있는 거는 친구 아니죠, 저랑은. 네. 이분들의 지인 중엔 뭐 나이가 어린 분이어서 그런지 직장인들이 많네, 그죠? 뭐 어디에서 근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분 중에 대표님을 한번 찾아왔는데 왠지 좀 들어 보이는 분. 이분의 친구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이분하고 같이 하는 친구는 필요 없고,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이니까. 이분은 그 와이퍼라고 세차 오토 서비스 하는 분인데, 최근에 세차 안 하고 이제 푸드테크 오토도 하네요. 이분은 기업 대표님이시거든요. 시원케어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들은 대표하고만 놀아요, 그죠?
2, 3의 친구 중에 대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분의 친구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분의 친구 중에서 이미 저랑 친구인 사람들은 표시가 안 돼. 이렇게 되고, 이분의 친구이지만 저랑 친구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쭉 볼게요. 내려보면. 저랑 같이 친구인 사람이 꽤 많네요. 제가 지금 찾으려는 게 뭐냐면, 이분의 친구 중에 제가 모르는 기업 대표 찾고 싶은 거예요. 쭉 내리다 보면, 이제 파란색 버튼이 나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친구가 많아, 이분은? 이분 찾아야겠다. 이분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은 별로 친구가 많지 않을 것 같아. 이분은 이제 창업 컨설팅 하신 분이어서, 이분의 친구분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고, 저랑 같이 하는 사람이 49명이니까, 저를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여기 있네, 이쪽 있네, 그죠? 여기 보면, 장창수님도 계시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분하고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소개가 없네. 서울에 산다고만 돼 있네. 제가 이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마우스만 클릭하고 있는 건데, 이걸로 저는 예비 멘티 기업의 대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뭐 문학평론가 대표인 거네. 이거 한 명만 딱 찾으면 저 오늘 강의 끝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의 친구 중에서 제가 모르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을 찾아서 그분하고 친구 신청을 하는 겁니다. 친구 신청을 하고,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면 메신저를 주고 받았어요. 쪽지 통해서 제 명함을 보낼 거고, 요분이 있네요, 요분. 홍순성이란 분. 요분이 저랑 친구 아니죠, 그죠? 이분이 뭐 하는 분일까요? 우와, 대박인데, 이분? 1인 기업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전문가네요, 그죠? 이분의 친구는 1인 기업 협동조합에 있는 협동조합의 멤버들은 다 1인 기업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의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죠? 이분을 제가, 여기 저희 전문위원도 한 분 계시네요, 여기. 지현혁 전문위원이 친구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을 친구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친구 신청을 하면 이분이, 친구 신청이 안 되네, 이분 친구가 너무 많아서. 페이스북 5,000명이 넘으면 친구 신청이 안 돼요. 더 이상 친구를 못 받네요. 제가 친구가 4,993명이거든요. 저분 5,000명이 넘나봐요.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블로그는 저 이제 협회에서 나오는 각종 컨텐츠를 활용해서 꾸준히 운영을 해라. 아침에 출근하면 하나씩 업데이트 하시고 꾸준히 운영하시면 되고, 카페는 시간 내서 이제 뭔가 활동할 만한 괜찮은 카페를 하나 찾아가지고 가입을 하세요. 가입하시고 블로그 올라가는 내용들을 카페에도 계속 올리는 거죠. 올리면서 이제 알리는 거고, 초반에 말씀드린 SNS 마케팅은 SNS라는 툴을 이용해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떤 정책적 과제가 나왔는지, 이 자금을 신청해서 어떤 조건이 되는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걸 알리는 거고, 카페는 가입해서 그렇게 활동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으로는 이제 하루에 한 명씩 제조업의 대표님을 찾으세요.
제가 이제 제일 쉬운 건요. 제 주변에도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의 친구가 또 대표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런 분들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 친구를 찾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나오면 대표님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대표님 기업이 이 과제를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무료로 한번 봐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업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가두리 양식을 하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을. 업체 찾다 보면 한 달에 못 돼서 최소한 3개 이상은 만날 수 있어요. 이 SNS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불특정 다수의 그 기업 대표가 아니고 적어도 내가 정치 자금에 대해 컨설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뭘까요? 뭐가 쪽지가 왔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명씩 정도만 찾아서 연락을 한다고 하시면 그 중에서 제가 해보니까 한 10명의 기업 대표님을 찾아갖고 연락을 하면 그 중에 두세 분은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나서 처음에 그 역량 진단하는 건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기본적인 얘기를 해주고 오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제 명함 주고 오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그 기업 대표님, 예비 멘티 기업 대표님들한테는 꾸준히 이제 맛보기 정보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맛보기 정보로. 요번에 뭐 2년에 5억까지 주는 구매 조건부 과제가 나왔는데, 외국에 이제 구매량 써줄 수 있는 기업만 있으면 해보실 만한 거 있습니다라고 해서 보내는 거죠. 카톡으로 보내든 메시지 보내다 보면 그 중에 해외 카케팅 업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그린벨트 되고 마스터벨트 블랙벨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하다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알리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일을 알리는 거고, 그 알리는 도구가 SNS라는 툴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제 강의는 그거예요. 그게 답니다. 오늘 이제 블로그와 카페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프라인 참석자가 오랜만에 두 분이나 계셔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바로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끝내고요.